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14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운 걸 넘어 뜨겁다가 갑자기 비가 온 뒤 습해졌다가 또 시원해지고 다시 뜨거워졌다가 이걸 반복하는 시기죠. 날씨가 변덕스러운 기간이에요. 담배님들 모두 피해 없이 항상 무탈하시고 아프신 곳 없이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 이런 사연이 맞나 싶은데 좀 살벌한 귀신 얘기가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이번 사연은 어떻게 보면 슬프고 어떻게 보면 또 귀신 이야기보다 오싹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14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대략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제 눈앞에서 벌어진 잊지 못할 일이에요. 어느 현에 있는 페리오 승선장에서 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추운 날씨 속에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차가 눈에 띄었어요. 주차선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다든지 주차장을 빙글빙글 돈다든지 하는 그런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뭐 하는 거지? 전 벤치에 앉은 채로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움직이던 경차가 제 옆까지 와서는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더니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차에선 중년으로 보이는 마른 여자가 내리는 거예요. 여자가 내린 뒤엔 바로 뒤이어서 날로 보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여자아이랑 그 여자아이보다 몇 살 위 언니인 듯한 여자아이가 내리고, 그러더니 나중에 내린 아이가 자판기에서 주스를 뽑아요. 그러고 같이 내린 중년 여자에게 주스를 건네는 모습. 전 그 모습을 보곤 자판기를 찾고 있었나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뒤로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잠시 뒤에 경찰차가 주차장 쪽으로 침입해 들어와요. 그러고는 바로 페리오 승선장 건물 옆까지 와서 건물 옆에 차를 붙여 세우고, 그 차에서는 나이가 있는 경관하고 젊은 20대 초반 정도의 경관이 내렸어요. 한량한 모습인 걸 보니 사건 때문에 온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고, 둘은 가볍게 웃는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가 연말이니까 그냥 점검차 들른 것이겠거니 싶어요. 그 뒤에 저도 이제 슬슬 안으로 들어갈까 생각하면서 일어나는데요. 그때 주차장 쪽에서 타이어가 지면을 πατ는 소리 있죠? 막 끼리릭 하는 괴능,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전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돌아봤고, 그랬더니 좀 전 그 경차, 중년 여성하고 여자아이 둘이 내렸던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던 그 경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바다를 향해서. 그리고 슬로모션처럼 경차는 천천히 구조물 끝에서 날아가 떨어지더니 앗하는 사이에 앞부분부터 물속으로 처박혔고요. 전 그 모습에 잠시 멍해 있다가 누군가 외치는, 차가 바다로 떨어졌다는 고함 소리에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미 그땐 그 근처 주위에 있던 몇이 구조물 끝부분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 경차가 빠진 바다 쪽으로 말이죠. 차가 빠진 곳에 가서 보니까 그때 경차는 수면 위로 엉덩이 쪽을 내민 채 둥둥 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거기 있던 사람도 모두가 그 광경 보면서 다들 어쩌면 좋지를 어째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작 나서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저 파도 속에 둥실둥실 떠있는 그 하얀 경차를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페리오 승선장 건물에서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하고 좀 전에 들어간 경관 있잖아요. 그 두 명이 달려왔는데요. 하지만 그들도 뾰족한 수가 없었죠. 구조물 끝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 현실과 상황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한 긴장감을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윽고 결심이 선 듯 젊은 경관이 위독과 권총 등이 장착된 벨트를 풀어서는 옆에 있던 선배 경관에게 건네주고는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수면으로 떠오는 경관은 서서히 먼바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경찰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주위에서는 모두가 경관을 향해서 힘내라며 응원을 시작했고요. 물론 저 역시 저 자신도 모르게 힘내요를 외치고 있었어요. 바다로 뛰어든 경관은 물속에서 나왔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를 반복하면서도 계속 헤엄쳐 나아갔어요. 그렇게 힘들게 경차까지 겨우 도착.
그리고 차체를 잡고 뒷요리 위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 경차는 경관이 올라가도 그때까지 아직 둥둥 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의 큰 환호성이 울렸고요. 차에 올랐던 경관은 창너머로 뭐라고 고함치더니 뒷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조작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차체가 떠 있는 걸로 봐서는 안에는 아직 공기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관이 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모습. 그리고 그러면서 몇 번이나 계속 중간중간 끊기긴 했지만 경관이 큰 소리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창을 내리쳤다 올리는 경관의 주먹은 멀리서 봐도 빨갛게 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럼에도 경관은 멈추지 않고 계속 주먹으로 창을 내리치고 있었지만 좀처럼 깨지지 않았어요. 그때 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던 어선이 그 상황을 알아차린 건지 아주 빠른 스피드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선이 경차 바로 근처까지 왔을 땐 이제 구조되는구나. 주변에 있던 모두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서둘렀던 탓일까요? 어선이 경차와 충돌했어요. 그리고 그 충격에 바다로 튕겨나간 경관. 게다가 밸런스가 무너진 탓인지 경차가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 그리고 구조물에서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차는 빠른 속도로 파도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결국 경차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 후 어선에 구조된 경관이 육지로 돌아왔고요. 그때 걷지도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한 젊은 경관에게 지켜보던 모두는 박수를 쳤어요. 저 또한 손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어요. 비록 구조는 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노력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경관은 잠시 멍하니 경차를 삼킨 바다를 바라보다가 지면에 쓰러지듯 엎드려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애들을 놓지 않았어. 애들이 울면서 손을 내게 뻗었는데도 애들을 놓지 않았어. 그때 경관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저는 물론 그 주변 사람들 모두는 경차를 집어삼킨 그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사연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들 삶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기사를 접할 때가 있잖아요. 생활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기타 여러 이유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했다, 그런 기사. 이 사연, 부모의 역할이라든지 그 책임이라든지 그것들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무겁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부분, 애들이 울면서 손을 내게 뻗었는데도, 이 부분에선 사연을 읽는데 머리에 장면이 그려져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은 살고 싶어 한 건데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제발 이런 안타깝고 비참한 일들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하나의 생명은 세상보다 소중하니까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은 특별히 좋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자주 가는 그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좋은 장소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좋은 신발을 신으면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준다고도 하고, 좋은 장소, 좋은 인연이라는 건 뭘까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일본인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니, 이건 소름이 돋는다기보다는 어쨌든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학창시절에 삼촌이 작은 술집을 운영했는데 그때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제가 삼촌 가게에서 삼촌을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일은 그때 삼촌 가게에서 삼촌하고 같이 경험한 경험담인데요. 그때 삼촌 가게엔 기억에 남는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는 70대 정도 돼 보이고 백발이셨는데 거의 매일 개점 시간인 그 오후 4시쯤 그 정도에 와서는 밤 12시까지 있다 가셨죠. 삼촌에겐 완전 VIP 손님. 그 할아버지 이름은 사토시. 젊어서는 글 쓰는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집이 보통이 아니셨는데 거기에 낯가림도 좀 심했었고요. 가게엔 다른 단골 손님들이 몇 분 더 계셨고 그분들 서로 합석해서 어울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토시 할아버지는 절대 그분들하고 합석도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고개 숙여 목 인사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는 분이셨어요. 확실하게 타인들하고는 그냥 선을 긋고 지내셨는데요. 그리고 가게에선 삼촌이 특등석이라고 말하는 자리, 그러니까 카운터 옆에 구석 자리가 있었는데 사토시 할아버지는 혼자 거의 매일 오셔서는 늘 그 자리만 고집하셨고요. 그리고 혼자 홀짝홀짝 술을 마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할아버지께 틈틈이 말도 걸고 했었는데 친해지고 보니까 할아버지 의외로 재밌는 분이셨어요. 재밌는 옛날 얘기도 많이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때 3년 정도 전에 부인을 잃은 거랑 이제 할아버지에겐 자식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전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그 삼촌 가게에서 사토시 할아버지를 담당하는 그런 비슷한 역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토시 할아버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지 않으니까 삼촌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핸드폰도 없고 뭐 자택번호도 모르니까 그게 답답하다면서요. 걱정이 된다면서 말이죠. 사토시 할아버지랑은 어디까지나 단골이고 그냥 손님이니까 개인적인 다른 친분은 없는 손님과 업주 관계였으니까요. 그래서 연락처라든지 주소라든지 그런 개인정보? 그런 쪽으로는 저도 삼촌도 아는 게 없었고 할아버지랑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이전에도 갑자기 그 발길을 끊은 적이 있었다라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가게에 다시 왔는데 그때 사토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말이죠. 그때 가게에 안 온 이유가 옆에 앉은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다는 거예요. 삼촌은 그러면서 그분이 그만큼 이제 독특한 성격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겠지 하면서 기분 풀리면 다시 오겠지 하더라고요. 할아버진 지병이라든지 따로 아파 보이는 것도 없어서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면서 삼촌도 애써 괜찮은 척 했는데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볼 땐 사토시 할아버지랑 삼촌, 할아버지가 오픈하자마자 이제 그때 손님이 없는 시간, 그때 와서는 줄곧 삼촌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 대화를 해서 그런지 꽤나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촌도 그때 속으로는 꽤나 걱정을 하는 그런 눈치였어요. 그리고 좀 지난 날인데 그땐 저도 학기가 시작돼서 가게를 그만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촌이 미안한데 깜빡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서 슈퍼에 들려서 필요한 물건들 좀 사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슈퍼에서 이제 삼촌이 말한 물건들을 사서 가게에 간 날이었는데 그때 가게 앞에 자전거를 세우면서 손님이 좀 있나 하고 가게 안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카운터 구석 자리에 그 사토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야, 사토시 할아버지 오랜만에 오셨네 하면서 왠지 모를 그런 반가운 맘에 가게로 뛰어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라? 가게 안에 들어가니까 영업 준비하는 삼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촌한테 할아버지 어디 갔냐고 오지 않았냐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고 아직 아무도 안 왔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래서 방금 제가 밖에서 자전거를 세우면서 본 걸 얘기하니까 삼촌은 아마 다른 할아버지가 그때 지나가다가 우연히 창에 비춰서 그렇게 보였을 거라는 말을 했는데요. 전 그건 분명 사토시 할아버지라고, 지나가던 사람이 유리에 비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 뒤로 더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대략 2주 정도?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삼촌이 전화를 해서는 빨리 가게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가게로 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개점 준비 중인 가게 안에 대략 60대 정도? 그쯤 보이는 여자가 삼촌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 무슨 일이지? 누군지 하면서 들어갔고 삼촌은 그런 저를 보면서 그 여자가 이제 사토시 할아버지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사토시 할아버지 여동생분은 그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가끔 할아버지 댁에 가곤 했었는데 한 달 정도 전에 집을 이제 방문했을 때 그 사토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입원을 하게 됐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말을 했어요. 그 유품 정리를 하던 중에 할아버지 일기를 발견했고 그걸 읽어보니까 일기엔 삼촌 가게에서 있었던 이야기만 잔뜩 써져 있었고요. 그래서 여동생이 가게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고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여동생은 그 사토시 할아버지 일기장을 삼촌에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일기를 내밀었는데요.
그래서 삼촌하고 전 일기장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 일기장을 몇 장 읽었는데, 일기 내용은 할아버지 여동생분 말처럼 온통 가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만 적혀 있더라고요. 삼촌과 저와 이제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즐거웠다는 내용. 거기엔 제 얘기도 꽤나 적혀 있어서 그때 그 일기를 읽으면서 전 눈물을 흘렸었고요. 그리고 그날 삼촌도 이제 마음이 좀 그렇다면서 할아버지 여동생분이 간 뒤에 가게 문을 닫고 저랑 같이 술을 마셨는데요. 그때 제가 얼마 전에 본 사토시 할아버지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들리신 걸까 하고 말을 했거든요. 그때 삼촌이 그 말을 듣고 사토시 할아버지 자리는 영구적으로 비워두자고, 3년간 매일매일 오셨으니까 개근한 상으로 그 자리는 비워둬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촌 특유의 털털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웃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삼촌은 바로 이제 예약석이라고 적힌 그 플레이트를 사서는 사토시 할아버지가 앉던 자리에 놓아두었고요. 그리고 그 사정을 아는 다른 단골 손님들도 가게에 올 땐 사과라든지 과일 같은 것들, 뭐 당고 같은 것들, 그런 걸 사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놓아두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삼촌 가게엔 좀 신기하다면 신기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요. 삼촌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온다든지, 삼촌이 굉장히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은퇴할 때 굉장히 아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야구 선수가 은퇴를 한 뒤 바로 불쑥 찾아왔더라든지, 뜬금없이 잡지에 술집이지만 밥이 엄청 맛있는 가게라고 소개가 되었다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원인이 돼서 삼촌 가게는 손님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었고요. 그리고 삼촌은 덕분에 손님이 없어서 접었던 그 점심 장사까지 다시 재개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건 제가 손님으로 오랜만에 삼촌 가게에 들렀을 때 일인데요. 가게엔 새로운 단골 손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부에겐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한 4살 정도 됐으려나? 그쯤 돼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카운터 구석자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쪽에 할아버지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이 엄마가 이제 당황하면서 미안하다고, 아이가 가끔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억지 웃음을 짓고 삼촌한테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삼촌은 그때 아이 엄마한테 괜찮다고, 제 차 괜찮다고 한 뒤에 아이한테 다가가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야 하고 웃으면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삼촌과 저를 보고 웃고 있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때 삼촌은 다시 주방으로 가서는 절 부르더니 작게 말하더라고요. 너도 들었지? 머리카락이 하얗대. 우리 가게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진 사토시 할아버지밖에 없었잖아. 지금 자리에 와 계신 건가? 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도 삼촌은 그 특유의 털털한 웃음으로 웃었고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가게 조명이 좀 옅은 자연광이거든요. 근데 그게 순간 빛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밝아지더니 다시 원래 옅은 밝기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삼촌은 그때 그런 조명을 보면서 이제 허허허 하고는 다시 웃음을 보였는데, 그게 기쁜 건지 뭐 무서운 걸 숨긴 건지 좀 애매했어요. 어쨌든 그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며칠 뒤 삼촌이 가게 오픈하는 시간에 맞춰서 갔었는데요. 가게 카운터 한쪽에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사토시 할아버지하고 삼촌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할아버지랑 같이 사진 찍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전에 폰으로 같이 찍은 걸 사진으로 출력한 거야. 그러면서 삼촌은 사진을 보면서 할아버지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예를 올렸어요. 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토시 할아버지가 늘 앉던 그 자리를 봤는데, 그날따라 사토시 할아버지가 마치 진짜 그 자리에서 저랑 삼촌을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신 것만 같았답니다.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 경우엔 읽는 내내 그 따뜻함? 그런 기분이 든 사연이었습니다. 전 사람 얘기든 귀신 얘기든 무섭고 살벌한 것보단 이렇게 훈훈한 게 개인적으로 더 좋은데, 사람이든 귀신이든 착한 쪽이 끝이 좋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자주 가는 단골가게 있으세요? 그러고 보니 전 단골가게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단골가게. 아무래도 그 정도면 사장님하고도 친해져서 편안한 느낌 들까요?
근데 그렇게 자주 가고 싶은 가게가 생겨도 가고 싶을 때 맘대로 갈 수 없다면?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시마네현 쪽으로 출장을 갔을 때 일이에요. 그날 전 오전부터 쉴 틈 없이 일을 하다 점심도 거르고 말이죠. 해가 떨어지고 밤이 돼서야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가게들도 별로 없고 그나마 있는 가게 문들은 죄다 닫혀 있더라고요. 숙소가 있는 곳은 진짜 거기보다 더해서 편의점도 없었고 밤하늘 별사진 찍기에나 딱 좋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는데 그때 은은하게 빛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돈가스 가게였어요. 작고 허름한 낡은 가게. 전 선택을 할 여지도 없었고 고민하는 시간도 사치였죠. 그때 문을 연 가게라고는 거기 한 곳이고 허기가 엄청났으니까요. 오히려 혹시라도 그 가게마저도 문을 닫을까 싶어서 뛰다시피 들어갔어요.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듯한 낡고 작은 가게. 안쪽 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했고 그 방 한쪽 구석에는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곁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도 아내도 무뚝뚝하고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다른 손님은 없었고요. 식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돈가스만 되는데 괜찮냐고. 전 큰 소리로 괜찮다고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면서 주문. 근데 그 집 돈가스 먹어보니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때 배가 엄청 고픈 상태라 그랬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니요. 절대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식감에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릴 것 같은 부드러움이란, 그리고 입안에 가득해지는 풍미. 그건 배가 고파서 마시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어쨌든 전 눈 깜짝할 사이에 접시를 비웠고 한 접시 더 추가하고 너무 맛있어서 한 접시 더 먹을까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서둘러서 올라가야 한다는 그 생각에 추가로 더 먹으려던 걸 억지로 멈췄는데요.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내년에도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세요가 아니라 내년에 또 오라고. 전 그게 색다른 인사법인 건가 하면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는데 그랬거든요. 돈가스가 정말 맛있어서 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들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 다시 시마네현 그쪽에 볼 일이 생겼어요. 전 그때 내심 속으로 좋아했었거든요. 올라와서 돈가스를 먹으러 거기까지 일부러 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회사 일로 겸사겸사 해서 그 돈가스 집에 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전 도착하자마자 그 가게부터 찾았는데, 하지만 찾아도 가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주소도 맞고 주변 풍경도 그대로인데 그 가게만 없어요. 설마 그 1년 사이에 망하기라도? 그럴 리가. 그렇게 맛있는 가게인데 그게 망했으려고. 전 그런 생각에 혹시나 장소라도 옮긴 건가 하고 거기 주민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께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할아버지는 그 가게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뒤에 한 말은 그 가게가 11년 전에 불이 나서 타버렸다는 말이었어요. 가족은 사장 부부와 아이 하나, 그렇게 3명이었는데 모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화재로 죽었다고 했고요. 설마 그럴 리가. 그 가게에 들어간 게 1년 전인데. 전 할아버지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절 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매년 화재로 가게가 전소한 날, 말하자면 그 일가족의 기일, 그날만 그 가게 문을 연다 라는 이야기가 돈다고요. 실제로 들어간 손님도 몇 명 있는 모양이고, 저보고도 작년에 그 가게에 들어갔던 거냐고요. 가게에서 나올 때 내년에도 다시 오라고 말한 게, 그럼 그건 결국 내년 기일에도 다시 가게에 들러달라는 그런 뜻이었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가족 기일이 될 화재 날짜를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게에 불이 난 그날하고 제가 1년 전에 가게에 들어간 그날하고
같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전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했는데 친구들은 모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냐면서, 사토시 너 진짜로 돈가스 먹은 건 맞냐면서 절대 제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짜로 먹었다고, 그렇게 맛있는 돈가스는 생전 처음이었다고, 게다가 아이가 안쪽 방에서 보고 있던 TV 프로, 그게 루팡 3세였고 그 주제곡까지 들려왔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마치 뭔가에 의해 지어진 것 같은 기억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이 검은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온몸이 탄 거였고 아이의 머리가 없었다는 기억이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절대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식감과 맛에는 그 이유가 있었네요. 1년에 한 번만 여는 굉장한 맛집. 여러분께 만약 이런 가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선택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